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 얘기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을 한 가운데 또다시 야권 주도로요 본회의를 통과했죠. 대통령실은 즉각 반헌법적 유린이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필리버스터까지 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균열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여당 의원들 거의 대부분이 퇴장을 한 가운데 찬성표 한 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망 사고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군 장비를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무조건 파손 책임을 물어가지고 본인 집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라고 하면 누가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 편에 다가서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힘들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 당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안철수, 김재섭 두 의원이었는데요. 이 안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게 알려지면서 이종우 평론가님, 의원 단체방에서 제명 탈당 얘기까지 나왔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원래 네. 찬성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위기 자체가 한동훈 후보도 이렇게 제안을 했잖아요. 네. 그 독소 조항을 다시 바꾸고 해서 새롭게 발의를 하겠다. 자기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이런 어떤 분위기도 있고 또 실제로 안에 내용을 보면 상당히 그러니까 독소 조항이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위헌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딱 한 가지거든요. 어떤 거냐면 대통령한테 임명권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한 명 추천, 그다음에 비교섭 단체 조국혁신당을 얘기하죠. 한 명 추천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계속 임명을 하지 않으면 사흘이 지난 다음에 그 두 사람 중에 연장자로 자동으로 임명된다. 이 기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의 임명권을 지금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대통령실도 이게 위헌적이다라고 표현했고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발의할 수도 있다라는 여지가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재의결 하는 어떤 부분도 아니고 실제로 찬성에 동참할 수 있느냐라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안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이 재의결을 위해서는요 7표만 확보하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인 평론가님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네, 근데 이번에도 찬성이 한 표밖에 없었는데 네. 이게 7표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냐, 8배로 8표까지 갈 거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가지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걸 찬성표를 던질 수 있는 그것을 좀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얼마 전에 한동훈 전당대회 후보가 얘기했던 대법원장 추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네. 이제 찬성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나중에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가 되고 나서 이거를 좀 다른 안으로 추진을 하지 대법원장 추천 안으로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이제 반대표를 던지거나 할 그 반대 입장을 고수할 의원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김재섭 의원이 보여줬지만 1심을 6개월 만에 끝낸다 이런 조항들은 이제 독소 조항으로 꼽히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진짜로 특검이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도입해야 되지만 이런 조항을 넣은 채로 도입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이제 김재섭 의원을 통해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로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좀 찬성표가 이탈해서 나올 확률은 더더욱 낮아졌다 이것이고 민주당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더 설득을 해야 특검이 확실하게 출범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독소 조항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 계속 놔둔 채로 특검을 도입할 수 있을 거냐 정말로 실제로 특검을 도입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접근해야 된다면 독소 조항이라고 그렇게 공세를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좀 다음에 만약에 또 추진하게 된다고 했을 때 삭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정말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민주당의 어떤 의도가 뭐냐 이 부분일 겁니다. 네. 만약 제가 민주당이라면 지금 이 법안을 내면서 한동훈 후보가 제시했던 그런 관련된 법안으로 만약에 낼 것 같아요. 자, 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진상규명에 뭔가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의문시하는 또 이 여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 독소 조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임명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수사기관의 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 21대 국회보다 지금 이 법안이 더 지금 독소 조항이 많아져 버렸어요. 근데 이런 전략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정쟁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법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진상조사를 특검을 하려고 하더라면 지금 여당 내에서 일단 유력한 전당대회 대표 후보가 이런 의안을 제시했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이 법안에서 할게요 라고 해버리면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내부에서 이탈표가 꽤 많이 나왔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 특검을 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자신들의 정책 의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 일체 무시하고 그냥 자기들이 임명한 사람으로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결국 그 이유는 이게 특검이 진상조사용이 아니다. 네. 결국은 이 특검을 통해서 뭔가 정권을 흔들겠다는 그런 목적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저는 인정해버린 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거부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기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그런데 탄핵 청원이 120만을 돌파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후폭풍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네, 탄핵 청원 문제는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을 해서 이 네. 탄핵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요. 법제사법위원회로 아까 전에 검사 탄핵과 마찬가지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가 되면 거기서 논의를 해보는 뭐 그런 단계는 거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섣부르다 그렇게까지 해야 될 것 있느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당장에 뭐 윤 대통령 탄핵을 국회가 추진한다 이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나의 카드로 잡혀놨다 뭐 이렇게 정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이제 뭐 이렇게 탄핵까지 굳이 가지 않는다 해도 이제 최병 특검 그 자체로 필요성이 있다면 꾸준히 계속 국회에서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나 여권이 이걸 반드시 거부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은 네. 계속 따져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